뭐 둘 다 동일한 이제 컴포넌트를 상속해야 되겠죠, 당연히. 실제로는 얘였는데 데코레이터가 들어가면서 데코레이터가 어떤 콘크리트 컴포넌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 오퍼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겠죠?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콘크리트 컴포넌트, 콘크리트한 컴포넌트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거기다 뭔가 줄을 더 하겠죠. 이걸 added behavior가 꼭 뒤에 나온다는 보장 없다 그랬죠. 앞에 할 수 있는 거고 뒤에 할 수 있는 거, 앞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줄긋기를 테두리를 꺼야 되면 먼저 그 자기 내용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테두리를 꺼야지. 테두리가 위에 보일 거니까 아마 이 뒤쪽에 보통 비헤이브가 달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이 좀 나올 텐데 이게 앞에 거랑은 뭐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니잖아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얘들은 뭐죠? 여기 나오는 애들은 객체예요, 객체. 그죠? 텍스트 뷰가 있고 얘들은 다 얘도 텍스트 뷰 객체냐? 그렇진 않죠. 얘들은 전부 다 컴포넌트 객체겠죠. 그죠? 다 전부 다 컴포넌트란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하고 있는 놈들 테고 텍스트 뷰를 가지고 있는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얘가 스크롤이 가능한 스크롤바가 붙은 컴포넌트를 표현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얘에 대한 레퍼런스 갖고 있겠죠. 실제 얘가 원래 객체이고 얘가 데코레이터 하나고 얘는 중첩된 데코레이터죠. 스크롤바가 있는 데코레이터였는데 텍스트 뷰가 됐다가 여기다가 스크롤바에다가 또 경계선도 있는 테두리도 있는 그런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사용한다는 거. 자, 컴파짓. 컴파짓은 에그리게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에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이 오브젝트 에그리게이션 하는데 어떻게 하죠? 오브젝트 간의 트리 구조가 있죠.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가. 이게 자꾸 이제 페어런트 차일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클래스 이니리턴스랑 뭐 오브젝트 간의 페어런트 차일드를 막 헷갈려가지고 아까 뭐 클래스로도 또 페어런트 차일드 얘기했다고 그랬죠. 뭐 실제 지금 뭐 페어런트 차일드가 실제 자세히 물어보면 아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오브젝트 에그리게이션 할 때 트리 구조는 어떤 거냐면은 클래스는 그 타입 우리가 어떤 자바 객체 그러니까 어떤 랭귀지에서 타입 간의 상속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상속 구조는 뭐죠? 내가 윈도우다 치면 내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한다 치면 이때 컨테이너와 컴포넌트 관계가 있는데 그 이때 차일드 구조는 뭐냐면은 그 가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윈도우예요. 삐뚤한데 여기 위에 뭐가 다 버튼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다이얼로그라 치면은 이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이 패턴은 차일드라고 불러요. 이 버튼은 차일드라고 불러요. 윈도우 간의 상속 구조가 생기는 페런트 차일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개지는 그 순서 맨 위에 포개진 놈이 가장 차일드가 되고 맨 밑바닥에 있는 놈이 가장 부모 윈도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흔히 이런 경우에 얘가 바깥쪽에 있는 놈이 안에 있는 놈을 갖고 있다고 표현해요. 컨테이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컨테이너 컴포넌트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렇게 안에다가 여러 개의 차일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컴파짓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복합체라고 보는 거죠. 자, 컴파짓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그런데 컨테이너랑을 선언할 수 있다면 이제 각각 얘들은 전부 다 클래스 타입으로 보면 얘도 컴포넌트, 버튼이랑 컴포넌트, 얘는 뭐 텍스트 필드랑 컴포넌트, 얘는 그리고 다이얼로그랑 컴포넌트다. 그러면은 버튼인 경우는
내가 차일드를 못 가지는 케이스라고 치죠. 버튼은 나는 마지막이다. 파이널 리프다. 리프인데 나는 자식을 못 가진다. 그러니까 리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윈도우 하이어르키 상에서 리프예요. 리프. 클래스 하이어르키가 아니고 자꾸 헷갈릴 텐데. 맨 위에밖에 못 온다는 거죠. 버튼 위에는 더 이상 위에 뭘 더 올려놓을 수 없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게 쓰는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가 차일드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윈도우를 가지고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컨테이너랑 그리고 그 리프를 다 합쳐서 다 컴포넌트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컴포넌트랑 컨테이너 간의 그 클래스 상속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라고 하는 정확히 좋겠네. 컨테이너가 부모인가요? 컴포넌트가 부모인가요?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막 이게 일부러 이제 헷갈리게 얘기를 한 건데, 윈도우에 쌓는 놀이 하는 거랑 밑바닥인 놈이 부모라 했잖아. 윈도우 하이라키 상에서 그거랑 클래스 하이라키랑 연관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클래스 하이라키랑 타입이란 것은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할 때 타입이란 것은 부모란 것은 그 좀 더 제너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제너럴한 거. 컴포넌트가 컨테이너보다 좀 더 제너럴한 거예요.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걸 전부 다 윈도우라고 표현한다. 그럼 다 윈도우가 그 버튼이란 것보다 더 제너럴한 개념이죠. 모든 이런 윈도우사의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라 부른다. 그런 컴포넌트가 좀 더 제너럴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컴포넌트 중에서 내가 뭔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컴포넌트를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타입은 컨테이너는 컴포넌트의 차일드 인터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일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타입이라는 것은 클래스 상속 구조나 그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를 얘기할 때는 좀 더 제너럴한 게 분모라는 거죠. 좀 더 제너럴한 게. 지금 이게 윈도우 쌓는 놀이랑 이걸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현재 OOP를 하고 있잖아요. OOP를 하고 있고 랭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랭귀지에서 타입이라는 것은 타입에서 이네리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모사를 했을 때는 좀 더 제너럴한 것이 부모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제너럴한 컨셉을 뽑아내면은 그게 부모고, 좀 더 스페시픽한 것으로 내려갈수록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걸 헷갈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컴파지션 뭐 실제로 그 전구조를 보면 되게 또 쉬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컴파지션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적인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리프를 따로 했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네, 자바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죠? 자바에서는 실제로는 컴포넌트 컨테이너가 컴포넌트가 클래스죠. 컴포넌트 클래스고 컨테이너가 여기 있고, 버튼은 컴포넌트 자식으로, 그리고 패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이얼로그 같은 것들은 컴포넌트의 자식, 컨테이너의 자식, 뭐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네. 뭐 이건 실제로 이제 그래픽 객체들에 대해서 적용해 본 사례죠. 여기서 컨테이너는 픽처죠. 픽처는 차이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어떤 그림 안에서는, 그리고 라인이나 렉탱글이나 텍스트는 단위 리프라는 거죠. 이건 뭐 구현하는 방법 나름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플라이웨이선 어, 뭐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 굉장히 객체들이 많을 때, 그리고 짜잘구리한 객체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죠? 스테이트가 있다 그랬죠. 나중에 플라이웨이 그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공유되는 작은 객체들인데, 공유되는 스테이트가 있고 공유 안 되는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죠? 인트린직 스테이트랑 익스트린직 스테이트라고 했죠. 이게 아마 인트린직 스테이트 자체는 그 플라이웨이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 플라이웨이트를 사용하는 쪽에서 플라이웨이트 쪽에다가 콜을 할 때는 그 공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익스트린직 스테이트를 메소드의 아규먼트로 넘겨주는,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했었죠. 여기 적혀있네. 그래서 이것을 플라이웨이스를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성능이라든가 여러가지 스토리지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불필요한 오브젝트 남기를 막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공유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안 그러면 메모리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이웨이 팩토리 통해 가지고 플라이웨이스를 이제 get flyweight 해가지고 어떤 키를 주면은 이제 플라이웨이스를 갖다 주겠죠. 네, 이때 이제 get flyweight는 플라이웨이 팩토리가 보고 이 키가 이미 존재하면은 있는 걸 줄 거고, 없으면은 추가해서 주겠죠. 그죠? 그건 뭐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풀 쓸 때 아주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 플라이웨이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는 그 플라이웨이 팩토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et flyweight이 어떻게 보면은 팩토리 메소드라고 그러죠. 팩토리 메소드. 어떻게 보면 싱글턴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팩토리 메소드인 거 맞는 거고, 싱글턴은 딱 한 개만 있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공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키에 대한 놈은 하나만 있는 거죠. 어쨌든 싱글턴하고 조금 존재는 다른 거고, 방식은. 이 플라이웨이트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실제 클라이언트는 플라이웨이트 팩토리에 대해서 get flyweight이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리고 그 플라이웨이트 객체를 갖고 오면 오퍼레이션 할 때 뭔가 부가적인 외부 정보를 줘서 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플라이웨이트는 뭐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상태를 갖고 있겠죠.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언쉐어 됐는지 쉐어 됐는지 클라이언트 사실 관심이 없을 거고,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통해서 콜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꼭 이게 언쉐어드 되는 콘크리트 플라이웨이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겠죠. 뭐 언쉐어 되는지 쉐어 되는지 사실 알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플라이웨이 종류에 따라서 쉐어가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얘들을 따로 관리한다거나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언쉐어 됐는데 그걸 굳이 여기다가 그 풀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걔는 매번 요청할 때마다 뉴만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쉐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주고 없으면은 풀에 넣는 건데, 보니까 요청한 그 키가 언쉐어를 해야 되는 놈이다, 쉐어를 해서는 안 되는 놈이다, 그러면은 매번 뉴 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실제로 공유하는 거였죠. 그 칼럼 로, 이게 뭐라 했죠? 칼럼이란 게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서 다단 얘기하는 거고요. 다단의 각 행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한 행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제 당연히 똑같은 글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걸 지금 표현한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주 심플한 케이스에 대해서 노트패드에다가 구현한다 그러면 뭐 기껏해야지 한 30몇 자, 그러니까 알파벳에다가 숫자 합쳐서 30몇 자면은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글자 수를 따지면은 뭐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죠. 1메가 있을 수도 있고 2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패턴이 플라이